원경학당을 빙 둘러앉아 공부하는 전경이 잠옷 진지하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불교 신자들의 경전 모임 같지만 실은 마주 앉은 사람의 태반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유림 관계자들이다. 이 모임은 그 옛날 퇴계 선생 문화생들이 수시로 이 지역 대표 사찰인 용수사 주변에서 약회를 열었던 자취를 이어가고자 유교와 불교 관계자들이 결성한 학당 성격의 공부 모임이다. 매주 금요일 7시 반부터 10시까지 2시간 반을 유교나 불교 경전 가운데 배울 것을 정해서 스님과 유림 관계자가 함께 공부해온 지 벌써 7년째라니 왠지 대단해 보인다. 올 때는 여기 와서 가득 채우고 나가면서 잊어버려서 다 비우고 다시 또 와서 다시 채우고 또 나가면서 비우고 항상 비움과 체험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어릴 때는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 하셨을 만큼 그래 아버지도 계속 유학하시고 집이 또 향교 근처였어요. 근데 이날 친정 아버지가 늦게 그런 퇴직하시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계속 사회생활하고 젊을 때는 유학이 참 힘이 됐는데 퇴직하고 집에 있어 보니까 불교가 참 힘이 되고 편하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한동안 이제 안동에 오셔가 저희 집에서 한 7년 계셨지. 한 7년 정도 계시다가 내가 젊었으면은 일찍이 내가 불교를 같이 했으면은 더 이 유교하고 얘가 더 깊이 공부가 됐을 것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특히 오늘처럼 책거리 하는 날은 잔치 분위기다. 안팎에서 다 존경받는 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합심하는 공동체 일원으로 이 시간을 즐긴다. 오늘은 책거리 한다고 권영세 안동시장도 참석을 했다. 서로 손을 맞잡고 인사 나누는 모습이 평소 잘 아는 이웃 사촌처럼 다정하다. 정해진 책 한 권을 다 읽고서 그 기념으로 이렇게 모두가 빙 둘러앉아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다. 책이 좀 우리 공부 모임에서 좀 모아서 새마을문고에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학당의 회원들이 가져온 책을 지역 사회에 기증하는 것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것을 나누고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들에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일과처럼 자연스러운 일이다. 국회에서 또 이쪽 유교문화권 사업 관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문 스님하고 둘이 같이 일을 해보면 호흡이 상당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유교와 뭐 불교 이렇게 분리하는 그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염치와 도리를 바탕으로 나아가 이룩할 때와 물러서서 지켜야 할 때를 분별할 줄 알았던 선비의 길. 자신도 한중으로 요즘같이 바쁜 시절에도 학문을 사랑했던 옛 선비의 길을 따라가고자 부지런히 소리내어 경전을 읽는 모습이 이채롭다. 예나 지금이나 산사는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제공했던 공간입니다. 비록 선비일지라도 세상을 경영하다 보면 많은 고통과 우환을 겪었을 것입니다. 왕실 또한 시대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불교가 갖고 있는 구원적 기능에 기댄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청량산은 퇴계가 우리 집 산이라고 여겼을 만큼 마음으로부터 깊이 사랑했던 산이다. 오산당 혹은 청량정사라고 불리우는 이 정사는 퇴계 시절부터 집안 자제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집이다. 사대부의 나라인 조선조 선비 가문에서 산에 간다는 것은 독서 여유산, 즉 공부하러 간다는 의미였다.
산으로 공부하러 간 선비들이 남겨놓은 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바위 글씨다. 바위 글씨는 살림에 은가한 선비들의 수행 의지를 나타내는 일종의 표식이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살림에 은거하거나 산천을 유람하면서 산중의 절을 찾아 승려들과 문사적 교류를 이어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사찰과 스님을 예찬하는 시는 퇴계처럼 선비만 지은 것은 아니었다. 임진왜란 시절 승병을 이끌고 용수에 머물며 극락전을 지었던 서산대사 또한 문장가답게 그의 청어당집에는 퇴계 이황과 주고받았던 시문이 남아있다. 독희의 수리는 삼재의 주인이요 공자의 강상은 만세의 스승이네. 충수와 성경은 공께서 이미 통달했으니 해동천지의 한 남아로다. 서산대사는 퇴계 선생의 서원을 모두 읽고는 감동한 나머지 그를 흠모하는 시를 지어 편지로 붙였다. 공적으로는 유교와 불교가 서로 대척적인 구도로 설정되어 있었지만 실제의 생활 문화 측면에서는 두 계층 간에 끊어질 수 없는 공생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유서 깊은 산사에는 신문이 뛰어난 그 시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선비가 산사에 찾아들면 즉석에서 자연스럽게 그 문사적 교류가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숭유 억불의 시대에 불교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비와 스님 간의 문사적 교류만은 아니었다. 생사 해결의 기도처가 절실했던 왕실의 묵인과 지원도 한몫했다. 오대산 상원사는 세조와 깊은 인연을 간직한 사찰이다. 세조는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대가로 얻은 병을 치료하고자 이곳 오대산 상원사로 왔다. 세조는 이 길에서 우연히 동자 한 명을 만나 개울가에서 함께 몸을 씻었다. 목욕을 다 마친 세조는 동자에게 필시 다른 곳에서 왕의 몸을 봤다고 말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러자 동자가 크게 웃으며 왕께서는 다른 곳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말하지 말라며 호련히 사라졌다고 한다. 상원사에 봉안된 문수동자상은 이때 병이 다 나은 세조를 대신해 사위 내외가 고마움을 표현하고자 봉안했다고 한다. 역사적 사실로 당시 세조가 상원사에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지엽적인 것이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당시의 시대상과 백성들의 여망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조와 문수동자의 이야기는 당시 유교와 불교의 공존의 접점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용주사가 효행 근본 도량으로 불려지게 된 것은 정조가 이곳에 아버지 사도세자의 넋을 위로하고자 용주사를 짓고 위패를 모셨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용주사에는 왕릉이나 향교에서 볼 수 있는 붉은 기둥의 홍살문과 궁궐 양식의 산문이 있다. 이곳에 일주문 대신 연풍교라는 유교식 다리가 놓이게 되고, 단원 김홍도가 그린 탱화가 남아있게 된 연유도 다 왕실과의 관계 때문이다.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불교를 상징하는 탑이 한국을 대표하는 유교마을인 하회마을 충효당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사회는 유교국가라고는 하지만 왕자의 탄생이라든지 왕의 병 등 불가항력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실이 처한 어려움을
부처님의 가피에 기대어 해결하고자 했던 것처럼 원당 개념의 사찰은 왕가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명문가의 경우도 문중마다 자제들이 공부하고 집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찰인 원당이 있었다. 청송에 있는 보광사는 조선조 왕비를 2명이나 배출했던 청송 심씨의 원당이다. 안동 지역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흥해배 씨는 서우 금계 중림사로 자제들을 보내 공부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안동권 씨는 학가산 광흥사를 가문에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처로 삼았다. 안동 지역의 동쪽인 임동면 무실과 박실 지역에 대대로 세거했던 전주 류씨는 아기산 봉황사를 가학하고 기도하는 사찰로 삼았다. 오동이래업 보신추 오동나무 한잎이 가을을 알리니 만학청남 오불두 깊은 골 맑은 기운 불두가 드러나네. 백발은 소소하게 어느 곳에 이르는가. 사귄정은 역력하게 모구에서 논이렀네. 노승은 한가롭게 쉬고 구름 눈썹 소활한데 부자의 공명은 세월과 함께 흐르네. 현회가 비로소 시명에 달렸음을 아니 담소에 하늘이 청풍의 누를 빌려주네. 이 시는 효령대군의 후손 가운데 스님이 된 송계당 나식이 무실 사는 청위 류승현의 시에 차운한 것이다. 류승현은 송계당이 주석하고 있던 봉황사에 들러 시를 주고받으며 각별하게 지냈다. 특히 경북 지역의 스님과 선비 간의 문사적 교류를 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동시 도산면에 있는 용수사와 퇴계 이황 집안과의 인연이다. 용수사와 퇴계 가문과의 인연은 조부인 참판공 계양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계양은 용수사에서 독수하고 있는 아들 직과 우에게 글을 보내 학문에 전념할 것을 독려했다. 노선종 선생님께서 네.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쓴 권학시가 네. 교육 이념이 잘 드러났다고 그러는데 네. 그 시를 좀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노성정 할아버지의 근학시 안에 할아버지의 그 교육 이념이 뚜렷하게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 주련을 처음부터 보면은 네. 칠언율시로 되어 있는데 제일 처음이 절서 침침 세모천 세월은 바야로 세모가 되었구나. 설산 시몽 사문전 눈 덮인 산이 절문 앞에 둘러싸고 있구나. 그리고 이 춥다는 얘기죠. 추운 겨울철이죠. 요 사자는 용수사를 말하는 산은 바로 용수사 절, 여기서부터 한 2km 위에 가면 용수산 절이 있습니다. 네. 그 절 지금도 있습니다. 네. 염거고 한창아, 그 애써서 그 추운 창가에서 애써서 공부하는 너희들을 가련하게 생각하고 있다. 너희들 그 생각이 청몽시시 도탁배이라 내 책상가에 와서 오락가락 하는구나. 퇴계 집안에 있어 용수사는 학문의 뿌리 같은 곳이었다. 퇴계의 할아버지인 노송정 때부터 시작한 인연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집안 자제들이 이곳에서 공부하는 오랜 전통이 세워졌다. 용수사에서 부지런히 공부한 덕분에 퇴계의 삼촌인 소홍제 이유가 문과에 급제하는 등 용수사는 그야말로
퇴계 집안의 공부방이었다. 퇴계와 그의 형 온계 이해 또한 대과에 급제하여 오늘날의 진성이 씨 가문이 세상에 우뚝 서는 계기를 만들었다. 퇴계 또한 어릴 적 용수사에서 공부한 이래 조정에 있다가 고향 도산으로 돌아왔을 때도 늘 용수사 찾는 것을 잊지 않았다. 퇴계와 용수사의 이 같은 인연은 그가 세상을 등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오늘은 송제 이후 선생이 돌아가신 지 500주년이 되는 날이어서 그의 삶과 학문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열리고 있다. 오늘날 퇴계 가문이 있게 한 중흥조를 기리는 학술대회인 만큼 전국에서 후손들이 많이 찾아왔다. 오늘날 진성이 씨 가문이 학문으로 크게 추앙받을 수 있는 전기가 용수사와의 인연으로 마련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용수사와 퇴계 가문 간의 각별한 인연은 대를 이어가며 계속되었다. 선생님, 춘당 오수영이 용수사 관련 시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이 지금 그 춘당 오수영 선생의 시문집입니다. 네. 온에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용수사를 자주 찾았는데 네. 문집에도 뭐 찾아서 그 벗들과 주고받은 시 그리고 승려들에게 네. 지어준 그런 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이 시는 용수사에서 네. 그 춘당의 버신 금난수의 네. 시의 차원에서 지어준 네. 그런 이제 시입니다. 그 춘당 오수영은 그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는 이미 70세를 넘긴 고령으로서 시를 지어서 그 버신 학봉 김성일이나 그 월천 조모 그리고 조카인 온에게 보내면서 그 국난을 극복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사후에는 특히 그의 학덕을 추모하여 지역의 사림들이 영주의 난계사에 그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냈으며 저술로는 춘당문집 사건 이 책이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퇴계의 종질인 춘당 오수영은 퇴계 집안의 아이들과 어린 시절부터 용수사에서 함께 공부했던 인물이다. 퇴계의 용수사 관련 시가 20편 전해지는데 춘당 또한 용수사 관련 시를 20편 남겼다. 용산지는 퇴계 이황의 8세 손인 조은 2세택이 당나무로 만든 전통 한지에 쓴 친필 사본인데 이것이 현재 유일본으로 용수사에 남아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이세택은 생애 말년인 1775년에 용산지에 서술을 시작했는데 다음 해에 서거하는 바람에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완성하지는 못했다. 비록 미완의 작품이 되었지만 용산지에는 퇴계를 비롯한 여러 문사들의 시문과 용수사 개창기, 용수사 암자의 전설과 일화, 그리고 사찰 인근의 지명 유래와 명승을 소개하고 있다. 용산지에는 용수사 인근의 사찰, 암자, 고적, 명성을 세세하게 기록해 두었으며 특히 대개선생을 비롯한 제자와 후손들이 이곳 용수사에서 공부하여 나라의 큰 인물이 된 사연을 잘 수집해 두고 있어 기록적 측면에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집은 현재 퇴계 문중의 묘지를 관리하는 제사다. 퇴계 선생이 50세에 최초로 지은 집인데 그 당시 용수사에 주석하던 덕연 스님이 지었다. 불교를 등한시했던 당시의 상황에서 집기문에 아예 동제는 유생이 기거하고 서제는 용수사의 덕연 스님이 기거한다는 것을 명문화해 놓은 것이 매우 특이하기까지 하다. 도산서당도 용수사의 두 스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다.
퇴계는 도산서당 설계도를 직접 그리고는 건축을 용수사 주지 법년 스님에게 맡겼다. 퇴계의 부탁을 받은 법년 스님이 도산서당을 완성할 자금을 모으려 경주에서 탁발하다가 돌아가자 다시 용수사의 정일 스님이 뒤를 이어서 완성했다. 용수사는 퇴계 집안은 물론이고 어부사시가, 효로가 등 영남 가단을 개척해 국문학사의 일대 획을 그은 농암 이현보 가문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젊어서부터 구름 평상 쓸더니 이제 나이가 70을 넘어섰네. 뒤져준 후회에 잠 못 이루어 새벽달이 반쯤 산 위에 걸려있네. 농암 이현보의 아들인 매암 이숙량이 용수사 승인 스님에게 지어준 시다. 왕자 사부라는 명예로운 벼슬까지 거절한 매암에게 세속적 명리는 뜬구름 같은 것이었듯 이곳 도산을 면면히 흐르는 문화는 한마디로 은일한 삶이다. 용수사 약회는 당시 예안지역 사족이 모두 참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컸다. 퇴계의 제자였던 성제 금난수 또한 때때로 세 아들 금경, 금업, 금계를 데리고 용수사 약회에 참석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용수사에서 독서를 할 만큼 예안지역 사족에게 용수사는 모두 강학지소고 기도처였다. 매헌금보가 남긴 기록을 보면 용수사 약회에는 영천이씨 이문량, 이숙량, 광산김씨 김부필, 김부륜, 횡성조씨 조목, 봉화금씨 금난수, 금응훈, 전주르씨 류빈, 진성희씨 이빙, 이충, 이건이 참석했는데 이들은 당시 예안 유림을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도산 예안지역 사림들은 조선이 개국하면서 유교를 주도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켰지만 삼국시대로부터 이어온 불교에 대해서도 배척하지 않고 유연하게 수용했습니다. 특히 퇴계 선생을 비롯한 예안 도산 지역 선비와 스님들 간의 문사적 교류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유불의 공존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불의 공존을 모색했던 이러한 기류는 퇴계사 후 문중은 물론 제자들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다. 퇴계의 주자학적 논변을 신봉했던 영남학파와 그의 정신을 흠모했던 선비와 스님 간에도 시를 매개로 하는 문사적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의상대사가 지팡이를 꽂아 살아났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선비화다. 퇴계는 풍기군수로 있으면서 이곳 부석사를 자주 찾아왔는데 조사당 처마 밑에 생육하고 있는 선비화를 보고 감탄하여 시 한 수를 남겼다. 빼어난 땅은 이름이 수송대라. 신선세계의 풍경이 절로 아름답네. 복사꽃이 물에 떠 흘러가고 샘과 돌은 어지러운 구름에 묻혔네. 준걸한 채색은 퇴계의 글씨고 고상한 기풍은 갈개 노인의 회포라네. 신선의 구역에 아직 가보지 못해 꿈속에서 생각이 붉은 언덕을 도네.
이 시는 퇴계가 갈천 이문혜 씨에 차운한 것을 동계대사가 다시 차운했는데 당시 선비와 스님의 문사적 교류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 수승대는 퇴계 이황의 연배로 기풍이 고상하여 명성이 높았던 갈천 임훈이 점지한 곳이다. 퇴계가 나라의 스승이었던 만큼 그의 시판이 걸려있는 것도 가히 전국적이다. 퇴계의 직계 제자였던 송암 권어문의 구택인 이곳 관물 땅에도 퇴계의 시판이 걸려있다. 퇴계의 시판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이곳 봉정사 말고도 현재 경남 진주 청곡사, 경남 거창 사락정, 광주 광진구 풍영정 등 33곳에 걸려있다. 옥연정사는 퇴계의 대표적 제자인 서예 류성룡이 징비록을 집필했던 공간이다. 오랜 관직 생활에서 물러난 서예에게 집을 지어준 인물도 탄홍이라는 스님이었다. 스님이 강 건너 북쪽에 좋은 터를 발견하시고 집을 짓고자 하셨는데 재력이 넉넉지 않으셔가지고 고심하고 계셨는데 탄홍 스님이 그 사실을 알고 1576년도부터 10년 동안 시주를 하셔가지고 1586년도에 집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각별한 인연인데 스님은 오일락제에서 기거를 하시면서 국보 징비록을 조술하셨고 탄홍 스님은 안방에 기거하시면서 아마 두 분 사이가 굉장히 돈독했던 것 같습니다. 백담 구봉령은 퇴계의 제자 가운데 가장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인물이다. 시문에 밝았던 그는 소백산 승려 사경, 청량사 승려 옥징 영정, 삼각산 승려 보훈, 백암산의 경진 등 수십 명의 스님들과 교유하며 그들의 시축에 수많은 글을 남겼다. 퇴계 제자 가운데 금계 황준양 또한 불교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았던 인물이었다. 금계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차를 마주하고 고승과 담소를 나누는 것을 삶의 낙으로 삼았을 만큼 불교적 색채가 강한 인물이었다. 집으로 찾아온 수많은 승려들의 시축에 제발을 써주는 것 또한 그의 삶에 크나큰 위안이고 즐거움이었다. 이곳 경주 기림사는 매월당 김시습의 영당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유학자이면서 사찰 경내에 초상화가 모셔진 인물, 매월당만큼 유부를 자유자재로 넘나든 인물이 우리 역사에 또 있었을까? 김시습은 세조가 조카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자 세상과 등지고 스스로 용장사에 은거하며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금오신화를 썼다. 유학자이면서 스님이었기에 바람 같았던 매월당 김시습의 자취는 이곳 운문사에도 남아있다. 관여하고 있는 원동이라고 합니다. 예, 두 권인데 여기 시편이 있거든요. 무의도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도 이제 문구곡가라고 이렇게 그런 이제 시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 편에 그 이쪽에 자료편 외에 문사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시 부분이 있어요. 이 시 부분에 김시섭 씨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요. 김시섭. 네, 김시섭. 읽어주십시오. 여기도 약약의 문사가 나오거든요. 그냥 한글로 읽어드릴게요. 녹수 정산에 있기긴 한 줄기 오솔길 푸른 바위 모서리 나를 찾아주는 이 없구나. 처마 옆 산새가 나를 알아보는 듯 텅 빈 뜰악 우지점이 거슬리지 않는구나 라고 이런 문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 특히 이런 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 조금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이 큰데 혼자는 도대체 이걸 뭐 고정하거나 이런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문사에 가는 시가 네. 유학자들의 문집에는 수천 수 남아 예, 있어요. 엄청 많이. 혼자 사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이제 청주문화원하고 이제 네. 좀 협조를 받아가서 하면. 유학자의 신분으로 스님이 되었던 매월 땅의 삶은 이곳 운문사 약학계와 운문구곡의 전설로 남아있다. 매월당 김시섭 선생은 유학의 마음을 두었으나 불교를 실천하였던 평가도 있고 유학을 실천하면서 불교 자취를 남겼다는 후대의 평가처럼 그는 승려와 유학자의 길을 모두 걸었던 진정한 시대의 통합론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또한 불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인물이다. 해인사 중건 상량문은 그가 33살 때에 쓴 것이다. 추사의 불교와의 깊은 인연은 그의 집안이 고향 충남 예산에 화엄사를 직접 중건하고 그가 당대 선지식이었던 벽파 스님과의 선 논쟁으로 당시 유불 사상계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데서도 알 수가 있다. 화엄사는 영조의 부마 월성위 김한신이 중건했고 절 이름은 영조가 명명했으며 현판은 월성위가 쓴 것이다. 절 뒤편 기암에는 추사의 암각문이 새겨져 있다. 예서로 쓴 시경 암각문은 추사가 중국 연경에 갔을 때 스승인 옹방강으로부터 받은 송나라 시인 유구의 글씨를 새겨놓은 것이다. 역시 스승 옹방강의 집 대련 양편에 걸린 소동파를 상징하는 문구 상견 동파 국어시 천축 고선생 댁의 글씨 한 편을 이 돌에 새겼다. 월성이 김한신은 화순옹주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조 때 영의정을 지닌 김흥경의 아들이자 추사에게는 증조부가 되시는 분이죠. 이분이 영조로부터 예산 땅, 충남 예산 땅을 시급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사의 증조부 되시는 김한신 선생은 이 예산에 화엄사란 절을 짓고 불교를 신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사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불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밀양 표충사는 선조가 임란에 공이 큰 사명대사를 위해 친히 사찰 내 유교식 사당을 세운 곳이다. 경내에는 임진왜란 당시 승병 지도부였던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그리고 기허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유물관에는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에게 내린 선조의 각종 교지가 남아있어 당시 승병을 지휘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낸 사명대사의 역할을 짐작하게 한다. 요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저거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수첩 같아요. 손이 찢어져 나갔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앞에 이어도 이제 유정 뭐위 이렇게 교직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떨어져나갔기 때문에 없는데 끝에 요 보면 이제 가이대부, 동기징추부사, 유정, 고, 성어주 여기 기억이 있습니다.
사찰 경내에 유교식 사당과 서원이 있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 이곳이 유일할 것이다. 지금도 춘추 향사는 승려가 아닌 밀양시장이 주재한다. 표충사는 밀양 말고 해남 대흥사에 하나 더 있다. 밀양 표충사가 사명대사를 주격으로 모셨다면 이곳 대흥사 표충사는 서산대사를 모신 사당이다. 우리나라에서 사찰에 유교식 사당과 서원을 지어 임무를 기린 예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그리고 기어당대사가 최초고 마지막입니다. 그중 밀양 표충사는 선조가 사명대사를 위해 사당인 표충사와 표충서원을 세운 것이고 해남 대흥사의 표충사는 서산대사를 추모하고자 조정해서 지은 것입니다. 영남 남인의 후예였던 다산 정약용의 본격적인 스님과의 교류는 18년간의 강진 유배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다산은 18명의 제자를 길러냈으며 500여 권의 방대한 저수를 집필했다. 호의 스님에게 보낸 편지에서 보듯 다산은 이곳 강진에 있는 동안 대둔사와 백년사의 안익, 가간 스님들과 유불의 경계를 넘어 학문을 토론하며 다산 학단을 형성했다. 특히 다산이 본격적으로 불교에 눈을 뜬 것은 당대의 고승이었던 희회장과의 만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단번에 서로를 알아본 다산과 희회장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과 목마름으로 수없이 이 동백나무 숲길을 오가며 학문적 교류를 이어갔다. 격정으로 점철될 뻔한 다산의 유배 생활이 학문 추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배경에 희회장이 있었다. 비록 자신보다 나이가 어렸으나 다산은 기꺼이 희회장에게 기대어 구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은 통유였고 대학자였다.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편지가 견월첩으로 남아있다. 다산은 강진에 머무는 동안 만덕사지를 직접 편찬할 만큼 희회장과 백년사에 대한 애정이 대단했다. 다산 선생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학자로 추종을 받게 된 그 까닭은 이곳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시면서 가까이에 있는 노구당 외가에 많은 서적들을 탐독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제자들과 학단을 이루어서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었던 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다산 선생께서는 해장 스님과 초이선사 등과 같은 불교계 고승들과 인적인 교류를 나누면서 학문적 깊이를 더 성숙시켜 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대 최고 명필이었던 창만 이상만의 가호루 현판과 원교 이광사의 천불전 글씨가 한 앵글에 나란히 겹쳐 잡히는 것이 이채롭다. 이외에도 대흥사 백설당과 응진전 편액은 구한말 명필인 해사 김성균의 글씨이고 침계루, 천불전 대웅보전, 명부전 해탈문 현판은 원교 이광사의 동국진체다. 그리고 무량수각은 추사김정희, 산신각 편액 글씨는 초이선사가 쓴 것이다. 대흥사 성보박물관에는 이곳에 글씨를 남겼던 명현 거위의 현판은 물론이고 초이선사에 대한 기록도 소상하게 전해오고 있다. 시와 그림 그리고 문장에 모두 능했던 초이선사야말로 진정 선비와 문사적 교류를 제대로 이룩했던 인물이었다. 다산의 아들인 정학연과 깊은 우정을 나누었던 초이는 다산 밑에서 동문수학했던 해남 윤선도 가문의 자제들과도 연을 맺는다. 초이선사는
진도의 소치허련과도 그림으로 인연을 맺게 되는데 오늘날 소치허련이 남종화의 거두가 된 것은 초이선사의 공이 크다. 초이선사가 다산성의 지도를 받았다면 진정 그와 밀접한 교류를 했던 분은 바로 추사 김정인 선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이선사와 추사 선생은 여러 가지 그 서간문들을 통해서 또 직접 만나서 여러 가지 그 교류를 하면서 서로 간에 깊은 그 학문적인 성과와 업적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이선사의 그 가장 밀접한 친구분 가운데 한 분이 추사 선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유림단체인 유교보존회와 불교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사단법인 어울누리 이사장 상훈 스님과 원경 스님이 함께 훈민정음 복각 해례본과 언해본을 전시하는 날이다. 뜻깊은 자리인 만큼 행사는 다행히 전현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야 대표, 원내대표 등 20명가량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유교와 불교 관계자들이 함께 기획하여 이 사회에 던진 한글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된 것 같아 흐뭇한 표정이다. 훈민정음은 가장 가치 있고 위대한 민족의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얼과 정신이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가는 한류 문화의 근원도 우리만의 독창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훈민정음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 훈민정음에 대한 자부심과 큰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에 취임해서 집무실 한쪽 벽에 훈민정음 언해본을 배경으로 꾸몄습니다. 이날 복각판 국회 전시회는 훈민정음 해례본과 언해본을 판각한 각자 장인이 직접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책 표지를 장식했던 문의 능화판도 함께 전시되어 행사가 더욱 뜻깊었다. 안동시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작업인데 너무 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다른 작업 못하고 이것만 한 1년을 콕팍 매달려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아주 다 끝나가서 오늘 이렇게 전시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어떤 유교와 불교가 어떤 이 시대에 또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도 유불 통합은 여전히 유효한 화두일까?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키우는 이 같은 공부 모임은 여전히 이 시대를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는 기필코 경직을 불러온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이들이 이처럼 행복하게 웃는 것은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리라. 다 함께 살아가야 할 공동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